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9일. 네, 주말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이 230일? 31일 차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코넬리아 마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제목이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제목이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저번에 그 용기라는 책 한번 그 교회에 아는 친구한테 받아서 읽어봤는데, 동화책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약간 도서관 같이 반납을 하니까 새 책을 또 빌려주는 되게 감사하게도 책을 또 이렇게 빌려줘서 읽어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주일에 설교 말씀이 그 시기, 질투, 비교 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그게 C.S. 루이스가 그랬나? C.S. 루이스가 아니라 어떤 무슨 7가지의 큰 죄를 쓴 책에서 그 시기, 질투, 비교, 요 비교가 초록눈의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서도 죄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죄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다윗과 사울 관계,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요 책이 어제 이제 선물로 받은 책이 그 비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뭐야 설교 말씀을 알고 이걸 가져온 거야 이랬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그렇게 비교와 관련된 책을 선물해줘서, 빌려줘서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비교에 대해서 일단은 예시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그 예시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성경에서 그 비교와 이런 질투로 인하여서 죄를 지은 인물들을, 근데 특징이 조금, 이거 이렇게 예시를 읽다 보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가족력, 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의 자손인 마리암과 모세, 그리고 또 그의 이제 이렇게 후세 뭐 사울과 다윗,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뭐 야곱에서, 그리고 레아, 라헬, 뭐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 형제, 이렇게 이게 가족력으로 그게 죄가 이어진다. 전 이런 특징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또 깊이 조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에서 시작돼서 살인이 시작된 거, 비교랑 질투지 않나. 예. 그 예배를 받았고 예배를 받지 않았고, 거기가 이제 비교의 시작이죠.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는 받아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 가인 라벨과 오늘 소개할 내용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인물의 내용을 딱 두 가지를 약간 비교하면서 소개하려 했거든요. 뭐냐면은 마리아라는 인물과 마르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와서 집에서 이제 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리아라는 인물은 그의 앞에서 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바쁘게 막 주방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르다라는 인물이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자기 주방일 바쁘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애가 말씀 읽고 예수님 앞에서 그거 귀 기울여서 듣고만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진 거죠. 왜 마리아 이제 바쁜데 나 혼자 일하는 걸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냐. 좀 내 동생한테 뭐라고 좀 해줘라. 나 좀 도와달라고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다 대고 너의 수고는 다 한다.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마리아가 하는 것이 옳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한테 뺏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르다도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 비참해지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마리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후에 이제 마르다의 행동이 되게 그 배울 점이 있고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그 마리아라는 인물이 이제 그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 그 머리에 이제 그 붓는 사건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마르다라는 인물도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관과하고 있었는데 마르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녀는 이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음식을 혼자서 음식 나르면서 손님들의 시중을 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인물은 이런 처음에는 이제 비교의식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옳은 말을 했죠. 올바른 말을 했는데 또 그 올바른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는데 그 상처되는 말로 이제 그게 더 커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각자의 색깔이 있는 각자의 모습이 있는 거를 인정하고 괜찮다라는 자기는 자기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방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라는 표현을 아무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로서 자기의 모습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의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한 그런 마르다와 가인과 아벨은 달랐죠.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가인이 화가 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에게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해버렸죠.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두 사례의 차이점. 그래서 마르다라는 인물은 각자 내 상태도 좋고 상대방 상태도 좋고 나도 좋은 상태고 너도 좋은 상태고 각자의 다 그 지응에 있고 각자의 다 역할이 있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상대방도 사랑했다면 가인과 아벨은 그렇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가 약간 조금 많이 이렇게 비교되는 이것도 비교네. 예. 이렇게 약간 좀 극명하게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왜냐면은
저는 그냥 이 마르다 사건은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근데 그 이후에 마르다라는 인물은 혼자 묵묵히 일을 했고, 그리고 시중을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에. 또 그런 거를 또 깨닫게 되는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래서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제목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예.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또 혹여나 그런 비교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그런 게 마음에 생기면은 또 그거에 합당한 피드백이나 어떤 그로 인해서 부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뭔가 나한테 피해가 입혔을 때 잘못점을 찾고 개선하고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비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 심리상, 마음상.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고 너 모습 괜찮고 내 모습 괜찮다. 요게 이 책이 주는 포인트 같아요.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 요걸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걸 좀 알려주는 되게 얇지만 괜찮은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긍정학원 첫 번째,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요새 뭔가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게 뭐 환절기, 아무튼 이 날씨가 변하는 계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감기 증상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뭔가 마른 기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감기 증상은 많이 없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좀 그런 상태예요. 목도 좀 컬컬하고. 두 번째, 아무튼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항상 기뻐했고 항상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도 괜찮다, 그리고 네 모습도 괜찮다, 우리 모습 다 괜찮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월요일 또 이제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아무튼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